그래서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미리미리 막으려고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한대. 증상이 없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의심되면 서울시립병원 8곳에서 검사받게 해주는 거지. 그것도 무료로. 한 발 앞서서 차단하는 거 괜찮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이래. 다중이용시설 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꼭 알아둬.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만큼 무서운 건 병원비라고. 막대한 병원비는 가정 행복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가정의 재난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장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기준에 맞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모든 질환 입원 진료비, 중증질환 외래 진료비를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정경제의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채우세요. 신청 문의 1577-1000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아빠, 올해가 지구의 날 50주년이래. 서울시에서 지구를 살리는 습관을 가져보라는데? 지구를 살리는 습관? 쓰레기 안 버리고 비닐봉투 덜 쓰기 같은 건가? 맞아. 또 반바지 입고 넥타이 안 매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아빠는 뭐 할 거야? 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걸어볼래. 그럼 아빤 회사에 반바지 입고 가봐야겠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TBS가 함께합니다. 걱정이네. 정년은 코앞인데 애들 뒷바라지는 한창이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말이야. 김 부장, 자네 아직 몰라? 올해부터 정년이 지나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 됐잖아. 그래? 그뿐인가 어디? 새로운 인생 산모작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전문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도움부터 받아보세. 네, 열정 있는 신중남, 새로운 인생 이막을 위해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합니다. (7시 2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정체는 안 풀리고 계속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 부근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신천에서 광명까지 정체는 안 풀리고 계속됩니다. 이후로 서창 분기점 부근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암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20km 안 바뀌고요. 반대쪽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현재 일산 쪽으로는 암사동 일대부터 한강대교,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역시 긴 구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노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40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비평, 치밀한 논리의 결정체, 강준이, 정준입니다. 자, 지금 라인펀드 사태가 꽤 있었고, 지금 이제 환매 중단 사태를 이제 빚어졌다가 이게 무려 1조 6천억 원이었었어요. 첫 번째 분쟁 조정 결과가 이제 금감원에서 나왔는데,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이제 결정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런 결정 나온 거 처음이라고 하는데,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모시고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잖아요. 예, 이번 결정 굉장히 기쁘시죠? 너무 기쁩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원금 절액 반환 결정은 금감원 창설 이래
첫 결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LIGCP 사건 때라든가 동양 사태 때도 불안전 판매로만 접근을 했고 예. 특히 이제 DLF 사태 때도 작년에 뭐 최초라고 했는데 80%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원금 전액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 요구사항이 100% 배상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루어진 거고요. 다음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정보를 은행에서 제공했고 처음부터 손해를 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팔았다는 것을 금감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어저께 결정된 게 4건입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근데 이 4건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판매사인 은행들이 수용만 한다면 전체 1,600억 정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집단 분쟁의 효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누이 주장했던 집단 소송의 다른 버전으로 예.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집단 분쟁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소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이제 문제가 혜택을 받을 수 아니더라도 있다. 예. 이게 거의 1,600억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 소송에 지금 안 돼 있지만 예. 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단 이제 판매사들이 수용할 경우에는 그렇죠. 자, 이 금감원이 이런 결정되는 게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난번 불안전 판매하고 착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불안전 판매는 판매사인 은행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했다든가 그다음에 투자자 적격성이 없는 사람을 가입을 시켰던 경우였는데 이거는 착오라고 말을 하지만 사기라는 거죠. 예. 알면서 너희들이 부실을 알면서 이렇게 팔았다라고 말한 거였고 특히 이 무역금융 펀드가 가입했던 미국 자산운용사는 펀지 사기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같이 받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미국 수탁관리회사로부터 통보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품을 팔았던 게 문제가 되었고 그 시기를 언제로 결정을 했냐면 2018년 11월 미국 수탁관리회사로부터 부실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시점으로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를 했다. 이게 이제 그냥 몰라서 한 거나 실수하고는 다른 문제다라고 해서 심각성이 그러니까 자산이 사실은 부실로 해서 98%가 부실이 나는데 이게 안전한 자산으로서 연 5% 6% 예. 수익이 나온다라고 안낸 것들이 중요한 설명들이 다 엉터리였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본 거죠. 이게 민법상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착오라는 용어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실질적으로는 사기인데,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예. 거의 사기에 준하는 그런 건데, 일단은 라인펀드가 이제 뭐 말은 많이 됐지만 내부 들어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부터 좀 이제 부탁드릴게요. 라임 펀드라는 것들은 펀드 이름에 속칭하는 이거고요. 라임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한 펀드가 대표적인 펀드가 4개가 있고 예. 이 4개 밑으로 뭐 이걸 모펀드라고 하고요. 자펀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펀드가 국내 투자 모펀드였던 블루토 여기가 한 1조 정도 가량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미자린에 가입되어 있는 테니스 2호가 3천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어저께 이제 착오로 일으킨 계약 무효를 했던 펀드가 무역금융 펀드입니다. 여기에 2,40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국 CI 펀드라 해서 무역금융 채권인데 여기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신한은행 분들이 이건 무역금융 펀드를 부실을 알고 돌려막기로 했다라고 해서 올 3월에 고발을 했고 저희들도 금감원에 진정을 했거든요. 어저께 신한은행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을 전체 합치면 1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어제 결정했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한 1,600억 정도가 전액 반환이 될 건데 전체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되는데 무역금융 펀드 한 3천억 잡고 하면 한 55% 정도가 반환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라인 펀드, 모 펀드가 있고 이제 자펀드가 있다고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원래 손실액 중에 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펀드 같은 것들도 있는 건가요? 이 사례? 그렇죠. 이게 디스커버리 펀드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수탁관리회사가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판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게 어저께 결정과 유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대신증권 WM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본부장이 전체 그 반포 지점에서만 팔았던 거였기 때문에 아직 공소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모 여부가 공범 여부가 밝혀지면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신증권도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른 펀드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선례가 나왔으니까 대신 이제 그게 제소다 뭐 뭔가 분쟁 조정을 제한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죠.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분쟁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던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었던.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1,600억의 그 시기에만 해당하면 예.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제는 이제 대신 이제 판매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첫 번째가 이게 이제 키코 사례 때 예. 우리은행만 빼고는 다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DLF는 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DLF 때 80%가 최고로 나왔는데 어떤 심의한자는 우리은행 심의한자는 80%를 받았고 하나은행 심의한자는 55%를 배상을 통보를 받았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 배상이 안 되다 보니 혼란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액 배상을 일괄적으로 하니까 혼란은 없다고 보고 있고 첫 번째 이게 제일 많이 팔았던 데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은 라임과 또 연동되어 있기 DLF와도 연동되어 있고 DLF 때도 배상을 수용했던 전례가 있고 키코도 수용을 했던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판매했던 우리은행이 수용을 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한금2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구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이.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아주 안 좋고 이게 TRS라는 대출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뭐 염치가 있다면 신한금2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가 우리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좀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용 촉구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다음 주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그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업무상 배임을 많이 주장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분쟁 조정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 되고요. 특히 우리 하나 미래에셋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억울하다면 신한금토를 상대로 먼저 고객의 돈을 반환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펀드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재원 좀 해주시죠. 지금 사모포탄이 연쇄폭탄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이 연쇄폭탄이 불발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께서는 내가 가입한 펀드가 사모펀드인지도 모르세요. 전체 사모펀드인지 확인하시고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폐쇄형은 뺄 수가 없지만 개방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모폭탄이 연쇄폭탄으로 터지는데 불발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니까 개방형에 계신 분들은 나오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할 노력이 아닌 거죠.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소송제 이번과 동일한 효력을 낳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물적 배상제가 도입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1,600억이 배상이 되는데 만약에 미국 끝이 10배나 100배 이렇게 된다면 이게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판매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 상품을 선택하는데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번에 라임 등 이게 연루된 분들이 예전부터 5년, 10년 손방망이 처벌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을 내서 이걸 하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이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무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관련된 쟁점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을 꾸준히 지켜본 두 분과 함께 어떤 판단인지 좀 해설도 좀 들어보고 앞으로 전망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시태그에서도 한번 뵀던 우리 아주경제 사회부 김태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뉴스공장 처음이시라고요? 네, 뉴스공장은 처음 나왔습니다. 예, 여기저기 많이 보이시는데 뉴스공장 왜 안 부르셨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 1심 판결 많이 지켜보셨으니까요. 네, 핵심 어떤 겁니까? 일단 투자 대여 부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간 금전 거래가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대여라고
일단은 중집을 1심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한 건 맞지만 그 익성의 이제 관여에 따랐다, 익성의 이익을 따랐다, 뭐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예, 일단은 공무관계 측면에서의 판단, 그리고 그다음에 조범동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의 측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까지는 또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와 뭐랄까 권력과 뭐 그 경제인 간의 뭐 신종 정경유착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런 유착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양지훈 변호사님은 이 재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죠? 일단 왜 권력형 비리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조범동 씨 재판이잖아요. 예. 공소 사실에도 굳이 뭐 조국 전 장관 가족 내진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의 어떤 영향력을 힘이 얻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예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도 갑자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고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거다. 이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열변을 토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그래서 공소 사실에도 없는 내용을 판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 내놓은 게 없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형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거 그냥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받은 건 맞는데 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지난 청문회 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초기에 왜 100억 원짜리 펀드라고 신고를 했느냐, 펀드를 돈은 14억밖에 안 내놓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 그걸 가지고 뭐 청문회장에서 불법적으로 채워놓은 다음에 이미 처음에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 사모펀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진다. 그리고 100억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게 열려있는 펀드였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그 강력한 수사의 근거는 뭐냐, 왜 권력형 비리가 아니란 얘기가 판사가 할 정도였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했고 뭐 때문에 무슨 증거도 내놓지 않고 새로운 정경유착이란 말을 했을까, 저는 의문만 남은 재판 판단이었어요. 예,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이 이렇게 센 말들을 재판정에서 굳이 했을까, 그죠? 이게 뭐 가끔씩 이제 판사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도덕감을 불러일으키는 판결문이 문에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게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는 확실히 여론전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증거를 내놓고 있으면 판사의 판단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판사가 이걸 판결하면서 권력형 비리였다는 거,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올 리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 말을 꺼냈던 것 같고 한 달 전에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